안녕하세요. 뼈대 있는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라는 말만 나와도 가기 싫어, 최대한 나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치과 무섭죠. 치과 의사로서 이런 치과 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사실 제가 치과에 환자로 간다고 해도 왜 많은 분들이 치과를 무서워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치과의 진료 차트에는 치과 공포증, 덴탈 포비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치과 공포가 있는 환자분들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환자분 성향을 진료에 반영하기 위해 표시해 놓은 건데요. 실제 치과에 대한 통계조사에서도 환자분들이 치과 진료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과를 무서워하는 환자분들은 치과 체어에 누워서 눈을 천으로 가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입을 벌려야 하고 치과 진료 기구 소리가 들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를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세심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료를 한다면 환자분의 공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고 첫 진료 시에 치과 진료가 그렇게 아프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진료가 훨씬 덜 공포스러워지겠죠. 사실 이 내용들은 유튜브에 올릴 게 아니라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수면 마취 진료가 있어서 정말 치과 공포증이 심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면 마취로 진료를 하면 되지만 간단한 스케일링부터 이것저것 모두 평생을 수면 마취를 하면서 진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공포증 환자가 아니라면 최대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진료 상황을 알려주는 의사분을 찾으세요. 우선 입안의 살은 모두 다 같은 것 같지만 부위마다 점막, 결체조직, 근육층, 골막의 위치와 두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깊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주사를 하고 어떤 속도, 어떤 방법으로 주사를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부위라도 통증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냥 진료를 위해 주사를 놓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구강외과 의사로 수술을 위해 수많은 주사를 놓다 보니 앞에서 말한 구강 내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최적의 주사 위치, 경험상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한 통증이 없는 주사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선생님 주사는 왜 이렇게 안 아파요? 주사 놓으신 거예요? 막 이래요. 물론 아무리 안 아프게 주사를 하더라도 구강 내에는 아픈 부위도 간혹 있어요. 그래도 세심히 주사하면은 요즘 나오는 치과 무통 주사기보다도 덜 불편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 또한 환자분의 감정적인 부분도 치과 공포의 큰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자분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영화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배우와 최민식 배우에게 인간은 상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래 라고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환자는 진료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증이 심한 환자는 진료 전에 어떤 부분을 무서워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등을 환자와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우선 당연히 수술 중에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마취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술은 쉽게 생각해봐도 복잡하고 손상을 많이 주는 수술보다는 간단하고 손상이 적은 수술이 수술 중에나 수술 후에도 환자분의 불편감이 덜하고 통증도 덜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덜 손상을 주며 간단히 수술을 할 수 있다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는 저도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었죠. 골 손실이 심한 부위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외과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방법과 비슷하게 골 이식 수술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치료는 외과 의사로서 뿌듯함은 있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힘든 수술이 되는 거예요. 수술이 어려웠으니 수술 후에도 더 힘들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내가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수술을 편하게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수술 단계도 계획하고 수술 방법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수술 결과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고요. 앞니나 작은 어금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도 환자분이 큰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이 부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진행해도 환자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니나 작은 어금니 부위라도 치조골이 많이 파괴됐거나 큰 어금니 부위는 뼈대 있는 치과에서 개발한 CGF 응용 치조골 이식술을 이용한 최대한 간단한 수술로 환자분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수술 방법도 잘 선택을 하면 같은 임플란트 수술이라도 통증과 불편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바로 소리입니다. 요거 나중에 노이즈 캔슬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쪽으로 지식이 조금만 있었다면 무서운 치과 소음 상쇄하는 방법을 바로 찾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뼈대 있는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이었습니다.